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문화가 독특하죠. 이 독특한 제주 문화가 과연 토양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보는 눈이요,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좀 가까이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제주의 문화를 가만히 보면 묘장 문화나 여자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제사 습관, 노래, 농사 짓는 방법이 매우 달라요. 이게요, 토양하고도 관련이 있답니다. 아주 멀리에서 제주를 봤습니다. 아주 멀리에서요. 그랬더니 아하, 바다와 연관이 있겠구나. 조금 멀리서 봤어요. 그러면 한반도와의 관계도 있겠죠. 가까이서 봤어요. 가까이서요. 가까이서 보면은요, 제주시 동쪽 끝 이름이 종달이에요. 서귀포시 동쪽 끝 이름이 시흥이에요. 저걸 한자로 풀어보면은요, 처음부터 흥해서 끝까지 다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관광객이 보는 제주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신기한 게 많죠. 특이한 것도 많고요. 이국적이기도 하죠. 제주는요, 밭가운데 묘가 되게 많아요. 밭마다 묘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는 왜 여자가 적극적일까? 예, 제주에는요, 해녀예요, 해녀요. 저는 이름이 해남이거든요. 바다에 저 사나이면 남자거든요. 그런데요, 해남이는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주 설화에서도 보면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주를, 옛날에 제주가 아주 힘들었을 때 제주를 먹여 살렸던 사람 이름도 대상 김만덕이에요. 다 여자예요. 제주는요, 문화 풍습이 육지부와 아주 다릅니다. 크기는 얼마 안 커요. 강원도 홍천군만큼밖에 안 내요. 그렇지만 제사 풍습이 다르고 유적지하고 고인돌도 다르고 5월달은 한식이 없었어요. 고부 갈등이 없어요. 산 사람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극적이에요. 씨를 파종하는 방법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릅니다.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제주는 배타적이에요. 왜 배타적인지 아세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비행기가 없을 때는 배 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이에요. 예. 시조 신화도 한반도와 다릅니다. 예. 제주도 지하수도 육지부하고 다릅니다. 예. 규수 함량이요, 육지부보다 지하수 1.5배나 많습니다. 황산 함량은, 황함량은요, 아주 낮아요. 칼슘 함량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지하수가 맑게 느껴집니다. 맛이 좋아요. 제주 풍습이 육지부와 다른 이유가 뭘까? 지구가 동쪽으로 돌기 때문이라고요? 한번 볼게요. 예, 지구는요,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요, 저렇게 자전을 해요. 동쪽으로요. 그래서 난류가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흘러요. 위로 올라오거든요. 적도를 통해서 올라오는 게 저게 구로시오 난류예요. 그러다가 제주도 쪽으로 향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난류가 제주도로 와요. 예. 일본 쪽, 한반도 일본 쪽으로 흐르는 세계적인 대표적인 난류예요. 이게 구로시오 난류예요. 이 난류가요, 그 앞에서도 아니지만 제주섬을 기점으로 동해와 서해로 나뉜답니다. 아마 하멜도요, 이쪽 밑에서 난파를 당했는데 아마 해류에 몸을 싣고 제주도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해류로 인해서요, 본토에서 제주로 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제주에서 본토로 오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해류 따라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문화나 풍습이 제주도로 안전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 타고 올 때 힘들잖아요. 바람 타고 와야 되니까요. 이거는요, 인문학적인 정설은 아니에요. 토양학자가 그냥 단순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시조 신화도 육지부와 다릅니다. 이것도 인문학적인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토의 시조는 모두 아래서 태어납니다.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김수로왕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석탈에도 아래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조상이 달걀이에요. 제주 시조 신화는요, 삼성열이에요. 이게요, 지중 용출 시조 신화랍니다. 그런데 이 신화가요, 오키나와의 미야코 제도, 야에야마 제도, 대만 고사족, 타이족, 묘족 등이 다 지중 용출 시조 신화예요. 조상이요, 땅을 파고 나와요. 이것도 보면 아마 제주도는요, 한반도의 영향보다는 남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제주도 고유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문화와 풍습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요, 본토와는 아주 다른 풍습을 갖고 있어요. 풍습이 아주 달라요. 딱 단절된 것 같아요. 제주 도내에서도요, 제사 지내는 습관이 달라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요, 동쪽이나 남쪽은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북쪽하고 서쪽은 형제가 제사를 지내는 분짓거리가 많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좁은 제주도가 좁잖아요. 홍천만큼밖에 안 해요. 홍천군만큼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문화와 풍습의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양관상, 그냥 토양관상이라고 했어요. 토양에 따라서 농지의 생산성이 달라져요. 그러면 부자 마을과 가난한 마을이 나뉘어요. 지역마다 다른 토지 생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와 풍습이 생겼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양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이거는 좀 까다로운 거예요. 한라산이요, 확 폭발했어요. 예. 그랬더니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규소와 알루미늄,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게요, 열 때문에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떨어져 나오죠. 쉽게 떨어져 나오죠. 이게요,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토양에 있는 부식과 결합을 해서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이 많은 토양이 형성이 되고 인산을 고정하기 쉬워서 작물이 잘 재배 안 되고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이런 거는요, 색깔로 볼 수 있어요. 까만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결합되어 있었던 규소는요, 떨어져 나오죠. 이 떨어져 나온 게 토양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지하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요. 화산의 토양 여부에 따라 풍습이 달라지는 것,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도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토양의 이 제주도 풍습이 다른 것, 유적지도 다르고 고부 갈등도 없고 파종하는 방법도 다르고 제사 풍습도 다른 이것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토양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화산의 토양은 검은 색깔, 비화산의 토양은 육지부하고 비슷한 갈색, 암갈색 토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제주도 안에서도 문화와 풍습의 차이가 큰 이유가 있구나. 그 원인을, 이렇게 다른 원인을 토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자 마을과 가난한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화 풍습이 형성이 되겠죠. 즉 부자 마을은요, 비화산의 토양인 암갈색 토양으로부터 토양에서는 좀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요, 화산의 토양일 경우에는 가난한 마을의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토양의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부자 마을과 가난한 마을이 나뉘는데, 이거는 이 토양이 비화산의 토양이냐 화산의 토양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암갈색 토양은 이러한 색깔, 육지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토양 형성이 되고, 노암갈색 토양이나 흑색 화산의 토양은 까만색 토양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요, 관상이라는 영화거든요. 영화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토양은 좋은지 안 좋은지 관상을 보려면요, 색깔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비화산의 토양이에요. 육지부와 비슷한 토양인데 여기는요, 논농사도 되고 보리농사도 잘 되는 토양이에요. 그런데
화산재가 덮인 토양은 세계에서 가장 부드러운 토양이에요. 인산 흡착 개수가 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무튼요 농사가요 잘 안 되고 피농사나 겨우 지을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척박한 토양이에요. 그러니 비화산의 토양은 부자 마을이 형성이 되고 화산의 토양은 가난한 마을이 될 수밖에 없죠. 옛날에 농사밖에 없었잖아요. 화학 비료가 없을 때 자연적으로 토양 양분 공급 능력을 보면 갈색 토양을 갖고 있는 비화산의 토양에는 그릇의 양분이 가득하고 화산의 토양에는요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 양분이 적은 토양에 속하는 거예요. 겨우 피농사밖에 안 됐답니다. 과거 보리 생산량은요 일제 강점기 때의 자료를 얼핏 본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면 비화산의 토양은요 보리를 10가마가 생산이 된다면 남쪽인 서귀포 쪽에는 한 6, 7가마, 동쪽에는요 불과 4, 5가마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부자 마을, 밑에 있는 지역은 가난한 마을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산성에 따라서요 먹고 살기 어려움이 없는 지역과 아주 못 사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민요도 다르고 사투리도 조금 달라요. 제사 습관도 달라요. 유적지도 달라요. 씨 뿌리는 방법도 달라요. 지하수질 달라요. 시간이 길면요 사람의 행동도 다른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 토양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도요 토양 색깔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토양을 보면 제주 안에 다른 문화 풍습을 알 수 있구나. 여러분도요 이것만 알면 거 다 알아요. 제주도의 풍습을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러면 민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주도에는요 김매는 노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 사대소리, 그건 슬픈 노래예요. 후렴이 길어요. 아주 슬픈 노래예요. 그 다음은 쫄른 사대소리, 짧은 사대소리라는 거예요. 후렴이 짧고 경쾌한데 노래 숫자도 작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민요학자들은요 조사할 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답니다. 근데 이거를요 저는 토양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토양 색으로 본 민요예요. 이렇게 비화산의 터, 하산의 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경계로 나눴어요. 비화산의 터 지역은요 아주 경쾌한 노래를 불러요. 화산의 터 지역은요 상당히 슬프고 노래 중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요 노래 불러볼까요? 앞에는 시어머니가 있고 그 앞에는요 며느리가 있는데 보리를 갈고 있어요. 보리를. 그러면 모든 곳이 다 그 지역의 애환이 노래에 담기듯이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앉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시어멍 독호기도 했쥬. 독했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앉은 시어망은 나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죠. 근데 저것들이요. 왜냐면요. 이쪽 지역은 화산의 토양이에요. 척박해요. 피농사밖에 못 져요. 비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잡초도 많아요. 그냥 농사 짓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맺힌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요. 비화산의 토양은요. 벼농사, 보리농사도 되고 강수량도 적으니까 잡초도 적고 농사짓기 상대적으로 농사짓기 쉬우니까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 색깔만 보면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 슬픈 노래를 불렀구나, 즐거운 노래를 불렀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인도도 달라요. 고인돌은요 이렇게 상판을 놓고 받침돌을 넣는데 고인돌이 많으면 마을이 형성됐다는 지역이에요. 그 뜻입니다. 돌이 크면은요, 고인돌이 크면요, 힘센 정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인문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느 지역에는 고인돌이 몇 개가 나오고, 어느 지역엔 뭐 적게 나오고, 어느 지역엔 발견이 안 되고, 이거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토양학자는 이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안답니다. 토양 색만 보고요,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예.
농사가 잘 되는 지역, 자연 비옥도가 높은 지역, 농사가 안 되는 지역, 자연 비옥도가 낮은 지역을 구별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 비옥도가 높은 지역은 당연히 고인돌이 분포하겠죠. 옛날부터요. 농사가 잘 되니까 먹고 살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토양을 본 결과를 봤더니 고인돌이요, 다 비화산의 토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거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은 비화산의 토 지역에서만 생산되는구나. 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으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 모여 살았겠죠. 진짜입니다. 유적지는 왜 서쪽에만 있을까? 유적지는요, 이렇게요, 요 지역에만 있어요. 요 지역에만 있어요. 다른 이쪽에는 없어요. 예? 여러 지역명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얘기할게요. 예? 왜냐하면 또 하나는요, 동쪽 토양으로는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여기는요, 푸석푸석한 토양이에요. 까만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적들도 이건 고산에서 발견된 내용인데요. 여기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 사람도 손바닥에 넣어 밥 먹을 수 없잖아요.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거의요 5,000년 전 도자기가 발견된답니다. 보세요. 이게 비화산의 토거든요. 이 비화산의 토 지역하고 고인돌이 발견되는 지역이 일치합니다. 제주 풍습이 본토와 다른 것은 이해되는데요. 살아있는 부모 생일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추석 때 안 와도 돼요. 명절 때 안 와도 돼요. 그렇지만 벌초 때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주도 밭을 보면 가운데 묘가 있거든요. 이 묘들은요, 제사를 지내달라는 보상으로 후손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예. 이런 섬이요, 지역마다 제사 방법이 다 달라요. 예. 이것은요, 이창기 교수님이 퇴임하셨습니다. 나이도 꽤 되세요. 이분이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이란 거를 연구하고 책을 내셨는데, 이분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제주에는 이 지역마다 제사 방법이 왜 다를까? 궁금해. 어느 마을은 장남만 제사를 지내고, 어느 마을은 형제가 나누어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만 척 보면 압니다. 왜? 토양 관상으로 부자 마을과 가난한 마을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동네를 이렇게 적어주면요, 저는요, 한 번에요, 장남이 제사 지내는 풍습을 갖고 있는 지역, 성산, 고성, 수산, 난산, 이런 동네, 형제가 나누어서 제사 지내는 분짓거리 풍습을 갖고 있는 지역,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아니, 현 교수는 어떤 원리로 나눈 거야? 제가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좀 흉내내서 얘기해 볼게요. 송강호가 관상을 보잖아요. 관상을 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관상을 잘 보고 하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네. 난 파도만 보았소.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인 것을. 바람만 보면 돼요. 여러분도 제주 풍습을 알려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듯이 토양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요, 토양 관상으로 온 제사 풍습의 차이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화산의 토는요, 비옥도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면적에서 식량을 해결해야 합니다. 비화산의 토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서 식량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저 한 1000평, 1500평이면 한 가족이 먹고 살았대요. 그러면 옛날 부모님이나 지금 부모님들이 재산을 나눠주어서 각자가 살 수 있다면 나눠줬겠죠, 이렇게요. 나눠주면은요, 재산도 나눠줬는데, 너희들 제사도 나눠줘, 나눠서 지내,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토양 비옥도가 낮은 지역에서는요, 나눠주면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장남에게만 제사의 의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얘기지만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만 하면요, 갈색 비화산의 토양이면, 아하, 재산을 나눠주는구나. 제사도 나눠서 지내는구나.
까만색 토양이면요, 상대적으로 척박하구나. 장남한테만 재산을 주고 장남만 제사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동쪽에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아예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제 친구예요. 그 산업경제학과에 있는 강동일 교수예요. 강동일 교수는 장남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니만 억울하냐? 나는 야 나만 받을 거야. 형제가 나눠서 4분의 1밖에 못 받았다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완전히 차이 나요. 지역마다요. 조선시대 행정구역이에요. 대정연이 있고 정연이 있거든요. 제주시에는 제주목이 있었어요. 이거 왜 나눴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정연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양이니까 부자마을, 정의연 지역은 검은색 화산의 토양인데 가난한 마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조선시대 행정구역도요, 잘 사는 마을, 못 사는 마을, 비화산의 토, 화산의 토로 나눈 것 같아요. 일본 학자가 봤는데요. 파종 방법도 다르답니다. 동쪽은요, 밭을 고랑이랑으로 안 만들어요. 서쪽은요, 고랑이랑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지나갈게요. 참, 그래서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제주 동쪽 사람들은 특이하게 일양 재배하라고 해도 안 하고 꼭 산팔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일본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토양 관상을 보면 제주 지하수의 특성도 알 수 있을까?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규소가요, 지하수로 내려가요. 그 지하수에는 규소 함량이 많습니다. 규소 함량이 많으면 토양 지하수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화강암, 육지부에 있는 화강암과 현무암을 비교해보면 규소 함량은요, 화강암에 더 많아요. 그러면 화강암 쪽에 있는 지하수가 규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삼다수에 있는 규소 함량이 47ppm이거든요. 이렇게 육지부에 비해서 규소 함량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규소 함량이 육지부보다도 제주도 비화산은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화산의 토양을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열에 의해서 규소하고 알림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함량도 적어요. 아주 적어요. 여기서 물맛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질산성 지수 중요하잖아요. 저것도요, 국내 먹는 샘물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토양 특성 때문이에요, 저게요. 마그네슘 함량은요,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암석에는요, 제주도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지하수에는 훨씬 적습니다. 이게요, 제주도 지하수가 맑게 느껴지는 특징이에요. 마무리할게요. 참. 토양을요, 관상 보듯이 설명을 했어요. 토양을 색깔로 관상을 보면 제주의 풍습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적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지하수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도 토양은 이렇게 토양이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색깔로만 구별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관상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 지하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문화적 풍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알 수 있답니다. 세계 토양의 날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강의하면 더 제가 모션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토양의 날을 축하하고 토양을 건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끔 모두 다 힘을